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재영 총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 쪽에 이제 그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대구서도 솔직히 만날 곳이 없어요. 센터가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저기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줌 미팅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체 우리 또 강남탑센터 사장님들 또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오토 판매사 빨리 되기라는 이제 이 주제로 제가 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토 판매사 빨리 되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오토 판매사 빨리 되고 싶은 생각하고 나의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매치가 돼야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월 한 200 이상의 그런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는데 참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어떤 분은 빨리 되고 어떤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남의 사업으로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공하는 그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스폰서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자,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스폰서분은 내가 올려주는 포인트 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스폰서가 일단 먼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스폰서한테 뭔가 자꾸 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뭘 받아야 될까? 스폰서가 뭐 나한테 사람도 이렇게 또 넣어주고 포인트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폰서한테 뭘 받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폰서가 당연히 나한테 스폰서가 이익 보니까 나한테 당연히 뭘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그걸 빼앗아라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빼앗아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스폰서가 이익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도요. 자기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기부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이러는 부자도 그런 부자도 자기 돈 만 원 뺏겼다고 생각하면요. 악착같이 그 돈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뺏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뺏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스폰서가 기분 좋게 도와주겠냐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일단 뭔가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한테 이익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이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폰서분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안 도와줘도 되는 건데 나한테 이익을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게 받고 그 도움도 어렵게 정말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세인 거죠. 그 어렵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목이 뻣뻣하게 해가지고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나한테 당연히 돈 내놔야 되니까 또 나한테 밥 사줘야 되니까 밥 한 끼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밥 안 살 겁니다. 아마 자식이 와가지고요. 내가 당신 자식이니까 재산 좀 주세요 해도 안 줄 거예요. 자식이라도. 왜냐하면 그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자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구경꾼처럼 남의 사업처럼 팔짱 끼면서 남 탓해가면서, 그러니까 남 탓이죠. 계속 유체이탈이에요. 자기가 이게 애터미 사업이 자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남 탓이나 하고, 남 탓이 누구겠습니까? 스폰서가 안 도와줬다, 파트너가 내 말대로 안 듣는다. 이런 분들은 파트너가 내 직급이나 수당 발생에 이용되고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안 되면요, 스폰서 탓이고요.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경꾼밖에 안 돼요. 구경꾼이 책임이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이런저런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 그 타이타닉호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타이타닉호 선장이랍니다. 배와 함께 그냥 침몰한 거죠. 뭐겠습니까?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주인은요, 솔선수범하는 거죠.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 안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노력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그냥 내 탓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그 소실적 파트너 중에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대비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파트너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을 하러 와요. 두 사람이.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그래도 파트너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하니까 아마 도움 요청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가서 한번 화해 한번 해보시고 밥 한 끼 하시면서 화해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어떤 분은요, 싫어요. 그래요. 나 저 사람 없어도 되고요. 저 사람, 저 파트너 없어도 나 성공할 수 있고요. 저 없어도 돼요. 이러면서 거절해요. 화해하는 걸 거절하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요, 좀 본인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뭐 스폰서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가서 화해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세월이 쭉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요, 화해를 안 하시는 팀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서로 간에. 근데 화해를 잘 이렇게 하고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잘 됐어요. 지금. 이게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 못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겸손히 섬긴다의 의미는 뭐냐면 한없이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께서. 한없이 낮아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건데 그 중에서 내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냐, 남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토팜에서는 속도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토팜에서 빨리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돼요. 자, 효과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비 컨설턴트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만약에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 저기 화장품 어떤 거 쓰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화장품 뭐 떨어진 거 있어? 그래. 앰플 같은 거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앰플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앰플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앰플 하나만 써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화장품 집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 집에 다 있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화장품 다 있죠. 자, 어떤 화장품 몇만 원짜리 쓰느냐를 저는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보다 더 비싼 화장품들을 많이 씁니다. 많은 경우에, 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런 경우에 화장품 떨어진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자, 피부 개선되고 싶지 않냐? 내가 피부 개선을 2주 이내에 내가 도자기 피부를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써보시라 그러면요.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그거 진짜 되네요. 된다고.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많이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왜? 효과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명품 화장품만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부 다 명품 화장품이에요. 정말 뭐 하나 쥐었다 하면 뭐 몇십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총 해보니까 거의 뭐 수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주재원이라 올 때마다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면세품점에서 많은 그런 명품 화장품을 써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피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마사지 샵에 200만 원짜리 마사지 샵을 끊으려고 준비 중이래요. 제가 뜯어말렸잖아요. 왜? 그거 해봤자 그때만 이게 피부가 조금 괜찮아지지 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애터미 화장품으로 한번 제가 개선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화장품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 피부가 개선이 됐거든요. 유산균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더니 피부가 개선이 돼가지고 애터미 화장품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명품 화장품 다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일부는 손하고 발에 바르고요. 또 많은 경우는 자기 어머님 갖다 드렸대요. 자기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당연하겠죠. 명품 화장품이니까. 근데 안 좋다고 생각되니까 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되셔가지고 효과 위주로 전달을 하시고 그 제품을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제품의 특징과 효과별 추천 제품이라는 이런 그 툴이 있어요. 이런 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냐면 그냥 뭐 해모임 하나 물론 좋습니다. 유산균 하나 이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그리고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건강 컨설턴트가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효과를 본 제품은 아무리 비싸도 삽니다. 계속 재구매를 하는데 우리 애터미 제품 어떻습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해봤자 인쇄 칼라 복사하고 요거 다이소 가서 뭐 1,000원인가 요 파일 하나 사셔가지고 몇 개 만들어가지고 파트너분들한테 나눠 드리시고 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른 이야기 할게요. 애터미 아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 건강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보면요. 처음 다 해당되는 거 없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해당돼. 뭐든지. 자, 이런 툴을 활용해 보시고 하시면서 컨설턴트가 되시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미팅 거점을 꼭 확보를 하셔서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토 판매사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 팀장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많이 되시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곳곳에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만나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효과적인 부분에 효과적인 어떤 그런 제품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장소 확보를 하는 거는 사장님들과 또 스폰서분들이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장소든지 마련을 하십시오. 집도 괜찮고요. 다른 어떤 사랑방도 괜찮고요. 어떤 누구 사무실도 괜찮고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필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만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점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여기 하와이 탑센터 같은 경우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창고 개조해 가지고 만든 센터거든요. 여기 보면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탁자에 뭐가 놓여 있냐면 거울하고요,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하고, 그리고 뭐 머리띠 뭐 이런 게 쫙 그냥 오면은 무조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면은 뭔가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무조건 발라줘 버려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사랑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점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초대를 하시고 초대된 사람들한테 뭔가 체험을 시켜드리시고 해서 애터미에 대한 좋은 경험을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플랜만 들고 다녀요. 막 애터미 좋고요. 1,000만 원 벌 수 있고요 하면서 입으로만 하고 카탈로그만 들고 다니면서 잘 프로모션이 잘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오토 판매사 되시기가 참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SNS 상에서도 건강정보방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거점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SNS 상에서도 건강정보방, 그냥 뭐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카톡방 만드는 게 아니고 건강정보방 어떤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 여기에 어떤 효과나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팩방, 팩을 하는 방, 다이어트 방,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께서 좀 자신 있는 그런 방을 만드시고, 또 사장님들께서는 나는 건강 쪽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파트너 중에서는 또 뷰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위주로 해서 또 팩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같이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능성 방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피부가 개선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면요, 사람들을 계속 초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미팅 거점, 또 SNS 거점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팅을 하실 때는 요일별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대1 미팅도 상관없고요. 센터 미팅, 뭐 우리 센터 미팅이나 또 오늘 같은 이런 라이브 미팅, 또 본사 미팅은 보십시오. 이 시간과 어떤 그 요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1대1 미팅이나 파트너 미팅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어느 지역, 화요일에는 어느 지역, 또 이런 식으로, 또 줌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조직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 133 일정표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빈칸이 많아요. 빈칸.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그 우리 사업자분이 이제 적으신 건데, 이런 그 일정표를 좀 한번 적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참 저 총장님한테 좀 부끄러운데 하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걸 내놓으면서 본인이 자기 반성이 됐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 판매사 도전을 하시면서 많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133 일정표를 적어보라 그랬을 때 빈칸이 많으면 아직 오토 판매사 되기는 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시려면요, 빡빡해지고, 그리고 아유 몸이 한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요, 어느새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고요. 133 일정표를 빡빡하게 적고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건너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반성이 없으면은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면요, 절대 이 B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력 부족, 자기가 뭘 채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결단을 해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폰서분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직급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토 판매사 하면은 내가 판매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 밑에 좌라인 또는 우라인, 아니면 동시에 내 파트너분들을 또
판매사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직급 도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스폰서하고 함께 계획하는 도전인데 이거는 자, 스폰서 7월 하반기에 만약에 도전을 한다. 내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는 거죠. 스폰서분들이 어떤 그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거는 바로 닥쳐가지고 7월 16일부터가 우리가 하반기인데 7월 15일 날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7월 15일이나 14일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벌써 그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분들하고 함께 이 계획을 해서 어떤 분이 우리 스폰서분이 국장을 가시거나 또 팀장을 가고 이럴 때에 그러면 내가 그때 나도 판매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잡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파트너들하고 함께 계획하는 도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요. 그냥 뭐 A라는 우리 파트너가 그냥 한 250만 알아서 할 거고요. 제가 또 뭐 얼마 할 거고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시다 보면요. 변수가 많고요.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스폰서분한테 포인트 좀 안 주실래요? 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부탁해야 되고요. 스폰서분은 또 계획이 없는 포인트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부담이 되거나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해줄 여력이 안 되나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절당하면요. 포인트 달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은 굉장히 서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준비 없이 했잖아요.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이 좌라인에 이렇게 포진돼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나하고 좀 같이 사업하는 조금 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라인 같은 경우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정말 한 20만 포인트 정도 20만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측에 10만 포인트 정도를 넣어줘서 이분이 수당 한번 받아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A하고 세우고 B하고 세우고 C하고 세우는 시간을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서 사전 준비가 되셔야 되지 그냥 대충 뚜껑 열어보고 그냥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미리미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좌라인에 누구 우라인에 누구 이렇게 계획을 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좌라인의 조직 구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라인의 조직, 우리 소비자 조직 또 사업자 조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좌측은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알아서 하겠죠. 스폰서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우측만 할게요.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 왜요?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못 간다고요. 나중에. 자, 판매사는 그냥 좌측 우측에 그냥 혼자 간다고 쳐요. 막상 팀장만 갈라 그래도요. 막상 국장 정도만 갈라 그래도요. 자기가 만약에 우측만 하고 있고 좌측에 그냥 쌩 까고 있다가 본인이 7월 하반기에 우측 라인에 내가 관리하던 파트너분들은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우리 7월 하반기에 갑시다. 이분은 사장님 A는 이렇게 하시고 B는 저렇게 계획 다 짜놨는데 좌는 내가 컨트롤 안 했기 때문에 깜깜이에요. 깜깜이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스폰서분한테 부탁을 해요. 스폰서님 이쪽 좌측에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스폰서가 무슨 능력자도 아니고 자, 스폰서분 입장에서 좌측 라인이 사장님께서 도전을 하시게 되면 좌측이 넘칠 가능성이 많아요. 포인트 면에서는. 그런데 정말 철이 없게도 나 입장에서는 좌측에 두 명의 그 어떤 그 직급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분 보고 포인트 막 내놔라 그래요. 본인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스폰서 입장에서 넘치는데 자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해서 직급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다. 파트너분들이 뭐 나하고 협조를 안 한다. 나 왕따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다 내가 좌측 우측 라인의 균형 있게 후원을 안 한 결과지 누구 탓도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좌측과 우측 라인의 후원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조금 모자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좌측에 뭐 예를 들어 한 50만, 우측에 한 40만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때 자, 스폰서하고 계획하신 분은요. 스폰서분하고 나하고 그 위에 또 스폰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그리고 파트너분들도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그냥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나 홀로 어떤 분들은 그래. 내 밑에 파트너가요. 그냥 7월 상반기에 간대요. 다른 스폰서나 스폰서 A나 스폰서 B는 7월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데 밑에 파트너가 그 나의 밑에 파트너가 그냥 7월 상에 간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스폰서분한테 스폰서님 7월 상으로 좀 바꿔주세요. 국장 가는 거 팀장 가는 거 7월 상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우리 파트너가 7월 상으로 간대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함께 도전하는 도전이 돼야 되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더 쓰고요. 여러분이 좀 더 움직이는 도전입니다. 이 스폰서는 누굽니까? 그 당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스폰서 B,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샤론드 마스터 그 위에 본부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더 열심히 하는, 더 뛰는 도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또 우리 스폰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도와드리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정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판매사 도전을 이제 나나 아니면 파트너분들이 하게 됐을 때 제발 이 손익계산서를 한번 꼭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못해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카드값 많이 나왔대. 판매사 괜히 갔나 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지출 목록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품 구입 대금이 있겠죠. 보통 카드로 끊고, 그죠? 또 현금으로도 하겠죠. 자, 이게 얼마를 썼나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샘플도 뿌리시겠죠. 샘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해모임 하나 뜯으면 뭐겠습니까? 76,500원이에요. 앱솔루트 하나 뜯으면 20만 원이에요. 큽니다. 자, 이것도 내가 얼마 정도로 썼나를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썼나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고 지출이죠. 그리고 교통비, 기름값, 톨비, 차비 뭐 이거 기본적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뭐 10원짜리 하나까지 적어 놓으시라는 건 아니고 대략 얼마 썼다.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식대 접대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대 접대비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식사 시간에 안 만나시면 되잖아요. 꼭 어떻게 보면은 꼭 밥 먹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밥 다 사주고요. 꼭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치더라도 지금 식당이나 그런데 굳이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우리 파트너분들하고 정말 한번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날을 잡아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 소비자분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 꼭 굳이 식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괜히 내가 대접해주고 뭔가 내 아쉬운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도 자신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세미나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나가겠지만 나중에 또 세미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출 합계를 적어 놓으시고요. 판매사 도전하면서 얼마 썼나, 그죠? 적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당, 후원수당, 직급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생활비 자기 카드 나가는 그런 생활비 통장하고 같이 써가지고요. 수당이 들어왔는데 흔적이 없어요. 들어왔는데 후루룩 나가버렸어요. 뭐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뭐 그러니까 관리비 나가고 이래가지고 수당은 들어왔는데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은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이걸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계산이 된다고요.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죠. 제품을 전달하면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자기를 하나 아니면 우리 그 지퍼백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돈을 거기다 딱 넣으세요. 그걸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써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드도 받죠. 그럼 승인번호를 꼭 이렇게 받고 제품 살 때 쓰겠죠. 자,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간과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가 소비. 자, 본인이 먹고 쓰는 거, 또 남편한테 해모임 먹어봐. 자식들한테 유산균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짜로. 예, 공짜로 먹여요. 여러분들 마트나 홈쇼핑 마트 가가지고 우리 남편 먹을 건데요. 이 유산균 좀 가져갈게 하면서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딸 먹일 건데 저 과자하고 이런 거 뭐 세제 같은 거 우리 좀 쓸 건데 그냥 가져올게 하면서 가져오는 분 있냐고요. 그럼 걸려요. 근데 애터미 제품 막 그래 줘버린다고요. 주거나 그냥 공짜로 쓰게 막 해요. 남편분이 돈 안 내고 해모임 먹으면 손 딱 때리세요. 돈 내고 드시라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가 소비 한 달에 있잖아요. 20만 원씩만 여러분들 만약에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10달 지나면요 200만 원 적자입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카드값이 고스란히 어떻습니까? 200만 원 왜 적자지? 생각이 안 나요. 다 우리가 먹고 썼는데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조금 이렇게 지불할 능력이 좀 그러면요 남편분한테 돈 내고 드시라 그러고 아니면요 드시지 마시라 그래요. 돈 내고 드셔야죠. 여러분들 수당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모임 공짜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모임을 내가 76,500원 적어 놓으시고 드시라고요. 본인은 사업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돈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은 돼야 된다 이거죠. 계산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이렇게 했는데 적자래 보면요. 그럼 집에 재고 얼마나 있으면 몇 개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몇 개 없는 게 아니고요. 해모임 한 번 이렇게 내리면 30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한 두 개 있으면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이고 그것만 해도 돈 100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고 파악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금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전달하면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는 건데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어치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요. 그거 현금이니까 빨리 소진시키면은 돈 들어올 거거든요. 카드값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을 목록을 적어 보시면 자, 판매사를 도전하셔가지고 플러스가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계산이 안 되니까 자꾸 생활비가 마이너스인 분들이 특히 이래요. 원래 생활비가 50만 원, 100만 원씩 마이너스인데 애터미 한다고 더 쓴 것 같대요. 아니요. 생활비에서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보통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6, 7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거 생활비 마이너스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좀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내가 준비해 놓은 돈이 있으면 그걸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걸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판매사 도전했는데 조금 힘들었어. 카드값 때문에 조금 고민됐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들 파트너를 판매사 못 보냅니다. 좀 고생할 텐데 돈 좀 마련해 놓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한다고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지금부터라도 계산하셔가지고 직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자분들도 본인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재고가 얼마인지 파악 안 되는 분들 많고요. 자가소비 자기가 얼마 지금 쓰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이. 무조건 적으셔가지고 백승옥 총장님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거 제출 꼭 하십시오. 보름 동안에 7월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할 때마다 다 해가지고 각각이 다 제출을 하셔가지고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플러스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토 판매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연금성 자산소득의 출발점입니다. 월 200이 계속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사업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의 지점이에요.
변화 안 하시면요, 여기서 생각 안 바꾸시고 본인 사업으로 생각 안 하십니다. 절대 오토 판매사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첫 계단이죠. 나 혼자 그냥 판매사 한 번은 두 번은 하겠는데요. 오토 판매사 정도가 되시면 좌우 라인에 여러분들이 성공시켜야 되는 파트너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처럼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첫 계단이 된다. 리더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월 5천만 원 받는 지점에 마무리 단계까지 절반 지점이라는 거죠. 왜? 마케팅 플랜상에 2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면요, 그 다음 그 다음 해에 한 400 되고요, 그 다음 해에 800 되고요, 그 다음 해에 1500 되고요, 그 다음 해에 2500, 그 다음 해에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월 5천의 절반 지점이 오토 판매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근데 다른 다단계들은 폭망했어요. 왜? 못 만나니까. 그 친구들은요, 만나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꾸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막 설득시켜가지고 카드 꺾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홍보관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데도 홍보관들이 문 열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안 모이면 안 될 줄 아는데 언택트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니까 애터미가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다단계가 아니고 쇼핑 플랫폼이네요. 이게 G마켓이나 옥션이나 쿠팡 같은, 아마존 같은 거는 쇼핑 플랫폼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다단계죠. 이랬던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애터미 매출 안 떨어지잖아요. 매출 안 떨어진 데는, 안 떨어진 품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쇼핑 플랫폼만 안 떨어졌어요. 쿠팡 같은데. 애터미가 그러다 보니까, 자, 매출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안 떨어집니까? 다른 다단계들은요, 몇십 프로씩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못 막는 거죠. 왜? 다단계니까. 애터미는 뭡니까? 이제 쇼핑 플랫폼이라는 게 결정이 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애터미 보고 다단계라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이 시기, 요 시기를 잘 견디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신 분들은요, 그 이후에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코로나19에도 망하지 않은 애터미 있잖아요. 다음에 100년 갑니다. 우리 왜? 코로나19 같은 거 와도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불안한 거 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 힘들었던, 지금 현재 힘들었던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대면 사업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에 쇼핑 플랫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자신 있게 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좀 어필하시고요. 여러분들 요 시기 지나면은 폭발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역사가 증명했거든요. 그걸 믿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강남 탑센터 우리 백성옥 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이미 떨어질 사람들은 또 떨어졌어요. 똘똘 뭉치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지금 중국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애터미 사업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큰 부자, 또 연금성 자산소득 가지는 그런 빌딩 가진, 네트워크 빌딩 가지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은 큰 복 받으셨네요.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가장 필요한